과거에 추진됐던 구역 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주택으로 한 5개, 6개 추진이 됐는데 그 추진하던 분들이 일단 여기만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 총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재개발을 후보지로 이제 해달라고 이제 넣었고 선정이 됐죠. 여기도 원래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지는 더 넓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재개발연구소입니다.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 공모가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제가 그에 관련된 영상도 올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올리는 이유는 경계가 발표가 됐어요. 경계가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날 고시가 되었고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재개발 혹은 뭐 사전 검토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댓글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구에 1곳, 미추홀구에 6곳, 남동구 9곳, 부평구 8곳, 계양구 3곳, 서구 6곳 해가지고 총 33곳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때 선정되던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10곳이 이번 33곳 추가해서 총 43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구역 면적을 보면은 하기 5구역, 9월 4동구역, 십정 초교 주변구역, 이막역 서측구역이 이제 거의 20만 제곱 정도로 굉장히 큰 구역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넓이도 사업성에 이제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 선정 기준일이 있어요. 권리 선정 기준일이 2023년 9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날짜는 2차 그 모집 공고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제한이 있냐면요. 일반적인 매도랑 매수는 뭐 가능합니다. 그런 걸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은 토지의 분할, 단독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취득. 즉 뭐냐면 소유자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야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유자가 늘어나지 않고 유지된 사업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부평구청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이 각 구역들에 대한 담당자들이 바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해당 구청에 전화하시면은 담당자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역계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제 이 근처 거주자인데 혹은 소유자인데 내 집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도를 갖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잘려져 있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구역이 어딘지 사실은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2021년도에 제가 인천 대부분에 있는 지역에 초기 재개발 그 정보들을 취합을 했어요. 그 취합을 해서 제 블로그에 이제 바로 공개를 했었죠. 그 공개한 지도를 갖고 A3로 뽑아가지고 저희 부동산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도 받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구역도 달라지고 쪼개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모두 지우진 않았어요. 가격 정보만 일단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지웠고 기존에 이제 뭐 추진이 되고 있던 데들도 다 남겨두고 구역이 변경된 것들도 남겨놨기 때문에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인천 극초기 재개발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제 극초기 구역에 맞는 말인데 이제 후보지 선정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전 2.0이고요. 23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먼저 이쪽
계양구부터 볼게요. 계양구에는 이제 1차에 계산역 남측구역이 이렇게 소규모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구역들 두 곳이 모두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역과 이망역을 일대로 해가지고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기 이쪽이 이제 계양 3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RC도 가깝고 부평 RC도 가깝기 때문에 좀 거주의 어떤 그 여건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작전동 870번지 일대가 2차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 산곡동 쪽으로 부평 아울렛 남측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랑힐스라고 이번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끝났는데 5천 세대가 넘는 곳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랑힐스 그리고 캐슬앤더샵, 예,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현재 이제 산곡구역, 산곡 6구역도 이제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산곡구역도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지금 실제로 찾아왔죠. 예,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산곡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선정이 된 곳이 신트리공원 남측 구역이 이제 소규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레미안 부평이랑 이제 붙어서 지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주황색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예요. 여기는 매도 매수가 현재는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참고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부강초 서측구역이랑 부흥초 동측구역, 또 일명 북의 3위 구역이죠.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동소정 사거리 북동측구역, 일명 부평역 동측구역인데 여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빠졌죠.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과거에 추진됐던 구역 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주택으로 한 5개, 6개 추진이 됐는데 그 추진하던 분들이 일단 여기만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 총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재개발을 후보지로 이제 해달라고 이제 넣었고 선정이 됐죠. 여기도 원래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지는 더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여기는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로주택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은 재개발 포함해달라고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포함해서 다 같이 가는 게 좋긴 하죠. 네, 이왕 선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건너편에 동수초 북측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인데 공장지대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한전은 빠졌고요.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해서 양쪽 다 이렇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 밑으로 와서 계속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십정동입니다. 여기 이제 서희 스타이스부터 해서 더샵, 이제 현재로는 이제 단일 구역으로는 가장 큰 곳이죠. 더샵 센트럴파크가. 여기 이제 3구역, 4구역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로 두 곳이 더 선정됐고 1차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4차 후보지도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십정동이 또 굉장히 큰 변화가 또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엔 남동구로 가보겠습니다. 간석동 37구역도 추진되던 곳인데 선정이 됐고요. 동부초 구역도 추진되던 곳인데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만수 3구역, 만수 북녘 구역은 이제 선정이 안 됐고요. 여기는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모래내 시장역과 만수역 사이에 있는 구역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는데 1차 때 만수 2구역이 먼저 선정이 됐고요. 만수 1구역, 3구역, 4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가 만수 1구역, 만수 2구역으로 추진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곳으로 이제 쪼개서 진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부분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동 구역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모양이 좋게 선정이 됐고요. 그 위로 9월동 3, 4, 9 구역이 이제 1차 때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래내 시장역과 만수역 사이가 사실 대부분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아주 깨끗하게 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월 초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모양이 아주 독특하게 변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상가는 이제 다 빠졌고요. 초등학교로 이제 끼고, 그리고 이제 전갈이 한 마리 누워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역이 결정이 됐는데 9월 초 예, 전갈 구역. 네.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9월 3동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9월 3동 구역은 이제 예술회관역 도보권이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제 미추홀구로 넘어가 볼게요. 미추홀구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주안 남초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구역으로 추진했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나눠서 선정을 했는데 1차 때 한 곳만 선정이 됐어요. 주안 남초 1구역이 선정이 됐고, 2차로 선정이 된 곳은 이름이 이제 주안 8동 구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기 5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구역 경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했던 경계에 비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넓어졌고, 기계공고 남측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인천 기계공고이기 때문에 이제 인기공 주변 구역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곳인데 구역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원역 구역이 1차 때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도화역 북측 구역이 2차 때 선정됐고 남측 구역이 1차 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안 북초 북측 구역이 2차 때 선정됐고 주안 5동 구역이 2차 때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미추홀구를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곳 추진되던 9월 서초 구역, 주안 남부초 신기시장 구역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은 안 되었고요. 네, 서구를 보시겠습니다. 서구는 이제 여기가 23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라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 바로 위로 가자동 350-1구역이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선정이 됐고요. 여기 가재울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리고 서부 여성회관역이 2차 때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초등학교가 예전에는 이제 포함된 구역으로 그려졌었는데 당연히 초등학교는 포함이 될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모양으로 되고, 그다음에 성남 5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1차 때. 그다음에 2차 때 성남역 남측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동 520-25구역이 예전에는 가정중앙시장역으로 추진이 됐던 곳인데, 이 검은색보다 조금 더 넓어진 이제 대로변을 포함한 것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신현초 주변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구역 경계가 거의 그대로 가네요. 네, 이렇게 재개발을 이제 각 구별로 좀 훑어봤는데,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지도를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할지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좀 적어서 예, 할만 나게 좀 도와주세요. 네. 예, 구독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되나? 예,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방법을 제가 자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구역별로 계속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